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차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밑줄 그을까요? 2차 함수는 무엇일까? 이 전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2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냐면 요 2차 한번 메모를 해주세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예요. 함수의 관계. 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이번 단원은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탐구해 봅시다를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이 조건에는 항상 밑줄 그으라고 그랬죠. 가로의 길이가 3cm, 세로의 길이가 2cm인 이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 중요합니다. 직사각형의 경우는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직사각형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평면 도형만이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조건이냐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S cm씩 늘려서라고 했어요.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죠. 여기서 그림을 보면 원래 2cm, 세로 2cm, 가로 3cm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노란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가로도 X cm, 세로도 X cm 늘려서 큰 정사각형을 만든 겁니다. 그럼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을 만든 겁니다.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과연 어떻게 구할까? 근데 넓이를 구하는 식은 항상 똑같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 넓이를 직사각형의 넓이를 y 제곱 cm라고 그랬어요. 이 y를 정의한 거죠. y가 넓이입니다. 자, 다음 표를 완성해 보자인데요. 0일 때 일단은 여기서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2 곱하기 3이 되겠죠. 2 곱하기 3, 뭐 6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x 1일 때는 3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리고 2일 때는 4 곱하기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일 때는 5 곱하기 6이 됩니다. 4일 때는 6 곱하기, 이거 잘 안 써도 천천히 쓸게요. 6 곱하기 7. 그 다음 5일 때는 7 곱하기 8. 이렇게 넓이를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x와 y 사이 대응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는데요. 이 식으로 나타내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가로의 그림에서 보면 요 가로의 길이를 계산할 때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그렇죠? x 플러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세로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x 플러스 2. 그러므로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바로 넓이가 되다 보니까 대응 관계는 y는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2라고 쓰면 됩니다. 이걸 전개해도 되고요. 1차 함수인가? 아니죠. 1차 함수가 아니라 몇 차 함수입니까? 그렇죠.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자, 그럼 이걸 전개해 볼까요? 전개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곱셈 공식에 전개했던 그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뭐 분배 법칙이니까요. 그리고 최고차부터 내림차 순으로 씁니다.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2차 함수가 맞죠. y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함수 표현이 있어요.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표현. 첫 번째는 y는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간혹 가다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y 대신에 fx를 쓰는 경우 한번 봤을 겁니다. 그죠? 근데 두 가지 표현 모두 맞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y는으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fx로 표현하는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서 그 답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각각 하나씩 대응되는 정해짐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정해짐으로 실수 x에 대해서 y는 함수이다. 여기 함수의 정의죠. 자, 별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정의는 반드시 노트에다 한번 메모를 해주세요. 여러분 함수가 무엇입니까? 하면 요걸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x의 값에 따라 y 값이 각각 하나씩 정해지는 대응 관계, 이거를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개했을 때 y는 하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으로 2차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함수 형태는 항상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반적으로 y는 fx에서, 자, 여기서 또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fx는 y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fx라는 건 뭐냐면 뜻이 x에 관한 식이란 뜻이에요. 관한 식. 만약에 이 fx가 2차식이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 a, b, c는 실수이고 중요한 거 있죠. 2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최고차항은 나타내줄 때 2차 함수를 y는 x에 관한 x의 2차 함수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 fx가 있죠. 1차식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만약에 fx가 삼각함수 삼각함수로 표현된 그런 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삼각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y는 x의 제곱,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는 모두 2차식이죠. 우변이. 그러니까 모두 2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y는 2x 마이너스, 우리 알고 있죠? 1차 함수이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인데요. 자, 이것은 몇 차 함수일까요? 인데요. 몇 차 함수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 이거는 몇 차, 여기서 차수라는 것은 다항식에서만 표현합니다. 다항식. 다항식이라는 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다항식은 x의 거듭제곱의 꼴로 표현될 수 있는 항들의 합 또는 차로 이루어진 식인데요. 이 다항식에서만 차수를 따지고요. 이거는 무슨 식이냐면, 무슨 함수냐면 분수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유리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유리함수. 우리 유리수라는 표현 알죠? 그래서 유리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 다 맞아요. 참고로 x의 값이 범위가 주어지지 않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은데, 주어지지 않을 때는 x의 값의 범위를 실수 전체로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밑줄 그어놓고요. 자, 그 다음 1번. 다음 중 2차 함수인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2차 함수는 여러분 한번 전개를 해보세요. 모두. 이건 1차 함수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때요? 전개할 필요도 없이 2차 함수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까요? 3번은 전개를 해주세요. 자, 아래쪽에다가 이퀄 한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2차 함수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완전 제곱 없이 전개할 수 있죠. 9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9x의 제곱인데 동류항이 없을 때까지는 동량이 있죠. 그죠? 동량이 있어요. 자, 그래서 동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동량은 소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퀄 나머지 항만 쓰면 되는데요. 쓰면 6x 플러스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까요? 2번은 다음에서 밑줄 그어 볼까요?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래요.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리고 y가 x의 2차 함수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인데 한번 먼저 y는 꼴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전거가 시속 15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 자, y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5x가 됨을 알 수 있다. 단위를 생략할게요. 그러면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2번 가로의 길이가 x. 밑줄 그어볼까요?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 x-1. 직사각형의 넓이. 여러분,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그랬죠? 따라서 얘는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자, 2번은 y는 하고요. x 곱하기 x-1. 이거 전개까지 해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맞죠? 자,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밑면의 모양이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10cm. 사각뿔. 여러분, 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뿔의 부피. 자, 뿔의 부피 v라고 한번 해보면 v는 3분의 1.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곱하기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이거는 여러분 한번 적어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보면 자, 이퀄 하고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밑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x의 제곱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높이가 10cm라고 줘줬잖아요. 10.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하면 숫자 먼저 3분의 10 x의 제곱. 단위는 부피는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문제. 일상생활에서 이차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 친구들과 얘기해보자 했는데, 먼저 남학생이네요. 반지름 길이가 x인 원의 넓이. 그렇죠. 파이 x의 제곱이니까 이차함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학생의 경우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 y는 한번 써보세요. y는 곱이니까 x 플러스 1. 자, 전개해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이차함수가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수학을 한번 볼까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짝과 함께 게임을 해보자 했는데요. 보기에서 y가 x의 2차 함수인 것을 찾으래요. 그럼 2차 함수인 걸 찾는데요. 보니까 전개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볼게요. 자, 이퀄하고요. x-x의 제곱 플러스 2x인데요. 동량이 있네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3x. 2차 함수가 맞아요. 자, 2번은 볼까요? 두 번째를 볼까요? 그러면 이퀄하고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인데요. 자, 이거는 3x죠. 1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를 찾았어요. x의 세제곱, x의 제곱 플러스 3x입니다. 아, 여기서 뭐냐면 함수값 빈곱판에 자유롭게 적는다는데 여기서 함수값에 네모를 해주세요. 함수값을 표현할 때는 아까 이제 선생님이 y는 하고 함수를 표현할 때 두 가지 방법이 fx는 하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함수값을 계산할 때만 fx를 표현돼요. 함수값을 표현할 때만. 그러면 fx는 하고 방금 전에 계산했던 x의 제곱 플러스 3x라고 적고 이 x에다가 아무 숫자나 대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빈고를 채울 때 위에다 써볼게요. 자, 이제 빈칸을 채우기 위한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f의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3이 되죠. 아, 마이너스 2구나. f0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0. 아, 그럼 0이죠. 그 다음에 f1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1 더하기 3, 4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숫자들 있죠. 이런 나오는 숫자들만 가지고 9개를 찾아서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0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4. 이렇게 빈칸을 다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빙고 게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빈칸을 채우는 것까지만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